자,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아주 재밌게 만들어진 영화죠. 자, 창세기 1장 25절에 있는 성경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살아있는 공룡을 본 사람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이런 공룡을 영어로 다이너소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의 공룡 화석 전시실입니다. 저도 여기 두세 번 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룡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공룡 이름 아는 거 있으십니까? 공룡 이름 외쳐보세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예, 천만인의 상식이에요. 예, 이것마저 모르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자, 공룡 이름 한번 외쳐보세요. 또 뭐가 있죠? 예, 뭐 트리케라톱스, 뭐 벨로시랩터 다양하죠. 예, 공룡 이름 대라 그러면 가끔 이제 어떤 학생들은 둘리 뭐 이런 그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만화인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공룡 이름 몇 가지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이 공룡이 등에 무슨 피자 같은 거 달고 다니죠? 예, 요게 그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 사우루스라는 말이 도마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스테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목이 긴 이 공룡은 디플로도커스. 조금 낯설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에 뿔 3개 달린 이 공룡이 유명하거든요. 요게 트리케라톱스. 영어 발음은 뭐 트라이세라톱스 뭐 이러죠. 예, 그래서 이 트리라는 말이 셋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뿔 3개 달린 공룡. 자, 오른쪽 아래 이 공룡은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 아주 난폭하게 등장하는데 이게 알로사우루스입니다. 자, 여러분의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예, 스테고사우루스. 그다음에 얘는 이름이 디플로도커스. 그다음에 얘는 이름이 트리케라톱스. 얘는 알로사우루스. 왼쪽 아래 이건 뭘까요? 예, 알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똥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 알이에요. 여러분 공룡 알들 모아놓은 건데 알이 꽤 크죠? 여러분 이거 하나 삶으면 혼자 먹기 부담스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눠 먹어야 돼요. 자, 왼쪽에는요 이 새끼가 알에서 나오려다가 화석이 된 거예요. 자, 공룡 알들이고요. 알들 중에 큰 거는요 53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따만한 알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뭘까요? 예, 발자국입니다. 여러분 공룡 발자국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된 발자국인데 이 사람 발자국이 아닙니다. 공룡 발자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절벽에 공룡 발자국이 5,000개 이상 찍혀 있어요. 공룡 종류도 300종류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 곳이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룡의 흔적이 발견되는 장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은 실제 역사 속에 살았었던 동물들이었죠. 자, 미국 그 콜로라도주에는 길가에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찍힌 바위가 발견됐고, 아이고, 이게 링크가 돼갖고 눌렸군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이런 식이죠. 아마도 이런 놈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이고, 자, 한국에도 공룡이 살았었나요? 예,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공룡 발자국이 100개 이상 발견되는 지역이 7군데 이상 돼요. 예, 이건 경남 고성의 바닷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이고요. 여러분 이건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예, 여러분 공룡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밟히면 인생 끝납니다. 이것은 1988년에 미국 몬타나주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인데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완벽한 화석이 발견됐어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예, 그래가지고 예, 그것을 이제 그 그대로 석고로 이렇게 덮어가지고서 박물관으로 이제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예,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건 남부 몽골 지방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인데 왼쪽 공룡이 오른쪽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돼 있어요. 식사 도중 돌아가셨어요.
화산재에 파묻힌 겁니다. 예, 순간적으로 프리징이 돼버린 거죠. 화산재 속에 그냥 얼어붙듯이. 자, 어쨌거나 거대한 동물들의 뼈나 화석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과거에 공룡들이 살았구나, 거대한 동물들이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그 미국 이 카네기 박물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공룡 화석입니다. 화석 내지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공룡 이름은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얼마나 큰지 아파트만 하다 이래가지고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자, 공룡에 대한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과연 이 공룡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른 동물이 진화돼서 생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의 주장이 옳은지 진화론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룡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자, 뭐냐? 자, 여러분, 이건 학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었다,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이 중생대는요, 지금으로부터 2억 3천만 년 전쯤 시작돼서 6,500만 년 전에 중생대가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공룡은 이 중생대 끝날 때 멸종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생대에 나타났다라고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지금부터 6,500만 년 전에 중생대 끝날 때 멸종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금부터 100만 년 전쯤 원숭이 비슷한 것이 점점점 발전해서 현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공룡과 100만 년 전쯤에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인간은 서로 몇 년 동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대략 6천만 년 이상.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은 아득한 옛날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최근에 지구상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사는 모습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구 역사 속에 그런 일 없었다. 이게 진화론의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가보면 이런 공룡 화석이나 모형이 전시돼 있고 그 밑에 간단하게 설명이 써 있거든요. 여러분, 대개 요 설명 뭐라고 써 있죠? 라고 물었더니 어느 초등학생이 손대지 마시오, 또는 올라가지 마시오. 거의 정답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공룡은 뭐 이름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다음에 뭐 지금부터 1억 년, 2억 년 전쯤에 살다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자, 그러면 이런 설명을 읽게 되는 이런 학생들은 이런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는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와 달리 자, 여러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이런 글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태초에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6일 동안에 창조하실 때 동물들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거죠.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면 아담도 공룡과 함께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공룡들하고 이렇게 줄넘기 놀이를 했을지도 몰라요. 예, 지금 줄넘기 잘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이제 공룡을 몇째 날 만드셨겠느냐 하는 건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공룡도 육지 동물에 속하죠.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은 같은 날 만들어진 거예요. 6째 날. 그래서 여러분, 공룡과 사람은 만들어진 날짜가 같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유 팩 같은 거 위에 보면은 제조일자라고 써 있죠. 예. 여러분, 공룡과 사람은 뭐가 똑같아요? 제조일자가 똑같아요. 근데 공룡은 유통 과정 중에 멸종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유통 과정 중에 어떻게 된 걸까요? 심히 변질된 제품이에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학생 한번 살짝 보세요. 변질됐죠? 많이 상했죠? 예. 여러분, 그 변질된 제품은 교환해 주나요? 예. 별로 안 좋은 회사들은 절대 교환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인류 회사들은요, 불량품은 무조건 교환해 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느 회사 제품이죠? Made in China가 아니에요. Made in Heaven. 하늘나라 회사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가 아주 좋은 회사인 거 아시죠? 불량품은 신상품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상품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교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죽어야 돼. 죽어야 바뀌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냥 죽으면 큰일 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원히 새 사람으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건 보충 설명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공룡과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산 적이 없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는 주장인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을 쫙 소개를 해드릴 텐데, 벌써 지금 여러분이 30분 이상 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예,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실 텐데, 예, 어떻게 기지개 켜고 있나요? 예, 켜고 있어요. 근데 기지개 켜면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이제 키는군요. 예. 자, 그러면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향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안마를 좀 해주세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안마를. 니들이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안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재미있으신가요? 네. 재미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를 주장하려면 증거가 확실해야만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진화론에서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주장,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그게 왜 거짓말인지 지금부터. 여러분,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야기하려면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페루라는 나라에 과거에 있었던 문명이 잉카 문명입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잉카 문명 사람들이 이상한 유물들을 많이 남겨놨는데 그 중에는요, 이런 머리뼈도 발견이 돼요. 왼쪽 머리뼈.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여러분, 이게요, 태어날 때부터 저런 머리뼈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 아기의 머리뼈를 저런 식으로 점점 크면서 변형시킨 거예요. 어떻게 스타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헤어 스타일을 바꾼 게 아니라 헤드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를 편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애기 보세요. 애기 머리가 특별히 솟아올라 있죠. 예, 아마도 저런 풍습이 옛날에 지구 곳곳에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한국도 삼국시대에 이런 풍습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머리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희한한 머리뼈를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이 검은색 돌에다가 이상한 그림들을 잔뜩 그려가지고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페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잉카인의 후손이죠. 이분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런 돌을 1000개 이상이나 모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지질학자인 논 패튼 박사가 이분을 찾아가서 잉카인들이 남긴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들을 좀 분석해보면, 첫 번째 그림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듯한 장면이고, 잠깐만요, 포인터가 도망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놓고, 예, 그 다음에 이 아래쪽 그림은 동물을 뇌수술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동물 한 마리가 엎어져 있고 잉카 사람이 쪼그리고 있는데, 여기 머리에 꼬맨 자국도 보이고 튜브도 보이고 도구들도 보이죠. 그 뇌수술 장면입니다. 여러분, 잉카인들이 뇌수술을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심장을 꺼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잉카인들한테 잘못 잡히면 심장을 바쳐야 돼. 예. 그리고 이것은 제왕절개라 그래서 산모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직접 꺼내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별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왼쪽 그림을 잘 보면 오른쪽은 잉카 사람들이고 왼쪽은 동물인데 손에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이 왼쪽 그림이 뭐죠? 예, 동물 종류죠. 동물 중에서도 공룡의 특징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왼쪽 동물 이름이 뭘까요? 이 왼쪽 동물 이름은 알로사우루스 종류예요. 그런데 이 그림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왼쪽에 이 알로사우루스가 오동통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공룡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공룡 화석을 캐내는 장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룡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잉카 사람들이 알로사우루스를 사냥했었다는 증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머리에 뿔 3개 달린 공룡 기억나세요? 예, 트리케라톱스, 트라이세라톱스죠. 근데 잉카 사람이 손에 손도끼를 들고서 올라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이 잉카 사람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탔을까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예,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것 같으세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심하게 우기세요? 여러분, 우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잘 보시면, 여러분, 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죠. 이게 이 동물 자체 무늬가 아니라 안장을 만들어서 얹은 거죠.
여러분, 동물 등에다가 안장까지 얹어서 올라탔다는 얘기는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동물은 목이 긴 디플로도커스입니다. 근데 잉카 사람과 함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만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공룡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이 180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에 관한 지식의 역사는 200년이 채 안 돼요. 근데 이 그림을 남긴 사람들은 지금부터 200년, 100년 전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500년 전에 스페인에게 멸망당한 잉카 사람들이 남긴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공룡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안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먼저 봤다면 공룡들이 인간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보기 전에 학교에서 진화론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 공룡들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룡 모형들도 발견이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이고, 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나스카 지역은 높은 지대고 건조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 여기 강을 따라서 주변에 밭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이고 이게 들판이에요. 근데 여기 도로가 쭉 보이죠? 근데 이 황량한 황무지 여기저기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길이가 100m가 넘는 동물 그림들이 땅바닥에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너무 커서 땅에서는 안 보여요. 망대를 세우거나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나스카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고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희한한 그림을 남겨놓은 그 나스카 사람들이 남긴 천 조각이 발견됐어요. 여기는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체가 썩지 않고 미이라로 남는 경우가 있고, 천 조각조차도 습기가 없기 때문에 썩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1300년 전 유물이라고 여겨지는 천 조각이에요. 근데 이 천 조각에 수놓아져 있는 그림을 잘 보게 되면 동물이죠. 근데 그 동물 잘 보면은 뭐예요 이게? 예, 언뜻 봐도 공룡이죠. 그래서 나스카 사람들도 이 공룡 그림을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멕시코의 아캄바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조금 전에 잉카 사람들보다 더 오래전 사람들이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주변에 왔다 갔다 할 때에 동시에 이쪽에서 살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흙을 구워서 모형들을 남겨놓은 것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는 동물 모형도 발견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발견된 점토 모형이 3만 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누가 조작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그 돈 패튼 박사가 여기도 찾아가서 그 점토 모형 중에 동물 모형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공룡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초등학생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멸종했다고 여기는 공룡 종류들이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모형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이고, 잠깐 자꾸 링크를 누르는군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이 꼬리의 특징으로 볼 때 날개도 있고 꼬리의 뚜렷한 특징으로 볼 때 람포링커스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익룡 종류거든요. 여러분 이게 화석으로 발견되면 몇 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는 익룡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칸바로 사람들의 모형 속에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적인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냐면, 여러분 저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꼬리를 축 처지게 잘못 그렸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야 얘네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칸바로 사람들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남겨놨어요. 그럼 머리 부분의 특징이 너무나 닮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상태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실적인 모습의 모형을 남겨놓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밖에도 안킬로소우루스라든지 브론토사우루스도 모형으로 남겨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얘가 나타난 거예요. 자, 조금 더 올라가면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 있죠. 그 인디안들이 아이고 이게 링크된 걸 자꾸 제가 누르네요. 예, 인디안들이 남긴 그 벽화가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 근처에서 발견된 이 벽화를 잘 보면 전형적인 공룡이죠. 그러니까 인디안들도 공룡에 대한 흔적을 남겨놓고, 뿐만 아니라 아나사지 폐허라고 하는 인디안들의 거주지 유적지거든요. 예, 근데 그 마을 입구에 여기 사람들 몇 사람 보이죠? 이쪽 절벽면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사람 보이시죠? 근데 여기 타원으로 된 안쪽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여요. 갑자기 보이는 것 같죠? 예,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머리 부분 보이시죠? 예, 꼬리 부분 보이죠? 요거 윤곽을 그대로 그리면 이런 동물이에요. 아무리 봐도 공룡이죠. 그러니까 인디안들도 남겨놨고, 또 옛날 칼 유물 표면에 새겨진 그림도 공룡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메소포타미아면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우르기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강 건너편에 우르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발견된 원통형 도장이에요. 찰흙판을 놓고서 얘를 또로로 굴리면 이렇게 새겨지겠죠. 옛날식 도장인 거죠. 예, 이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새겨져 있는 이 동물의 특징을 보면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아파토사우루스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그 이라크 그쪽 지역에 공룡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AD 100년경이면은요, 예수님 당시쯤이에요. 이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죠.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로마가 이집트까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자기 고향 나일강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 모자이크 그림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에 이상하게 생긴 배도 그려져 있고, 여기 나일강에 많은 악어들도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2000년 전 나일강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감동 어린 표정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일강의 풍경을 그린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 그림 중에 이 왼쪽 윗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뭐죠, 여러분? 오늘날은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공룡 종류죠. 근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함께 그려져 있는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쯤 그려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집트 나일강에 뭐가 살고 있었다? 공룡이 이집트 사람들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로마 시대 모자이크 벽화에도 타니스트로페우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공룡이 그려진 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에도 오늘날은 살고 있지 않은 목이 긴 공룡 종류가 그려져 있고, 아프리카 짐바브웨 동굴 벽화에도 브론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동물이 그려져 있고, 그 밖에도 유럽에 가면은요 그 드래곤, 용이라고 하는 괴물에 관한 수많은 전설과, 그리고 이런 장식품들, 장식 그림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예, 너무 많아서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 여러분 혼수 상태에 들어갈까봐 이미 다 혼수 상태에 들어갔겠지만, 예,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터키의 카리아라는 지방에서 발견된 그릇이거든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유물이에요. 거기에 물개도 보이고 돌고래도 보이잖아요. 문어도 보이고. 근데 여러분 요 동물이 이상한 동물인데 사람보다 더 커 보이죠. 이게 그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바다 공룡, 공룡이라고 여겨지는 동물이 사람과 함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릇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 밑에는 요 동물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요게 하드로사우루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고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남긴 그림 속에도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종류의 공룡이 그려진 게 발견되고, 여러분 여기는 어딜까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밀림 속에서 거대한 사원이 발견됐어요. 이게 지금부터 1000년 전쯤, 900년 전쯤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사원이거든요. 이거 발견하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놀랐어요. 이 사원에 막 나무들이 자라서 점점점 무너지고 훼손되는 중이라서 그걸 이제 유네스코가 복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사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여기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인증샷. 예. 그런데 잘 보시면요, 요 구석에 사람들 몇 사람 보이죠? 근데 그 구석을 관광 안내해 주는 사람도 손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요쪽에 이상한 그림이 발견되는데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근데 요 부분에 동그란 속에 동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물소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비슷한 놈도 있고, 근데 그중에 원숭이 이런 것도 있지만 요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요거 뭘까요? 여러분 등에 무슨 빈대떡 붙이고 다니는 공룡, 요게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죠. 여러분 놀랍게도 1000년 전에 세워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속에 스테고사우루스가 비교적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증샷.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동남아시아 밀림 속에 공룡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 밖에 중국은 용과 비슷한 그런 장식품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어요. 예,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간 인물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성문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독일 베를린 갔을 때 이거 모조품, 그러니까 복제품이죠. 복제품 요 문을 이제 구경을 했는데 거기에 새겨진 동물 중에 요 동물 잘 보시면 오늘날 살고 있지 않은 멸종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공룡 종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때에도 공룡이 바벨론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이죠. 근데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면은 오늘날 터키 뭐 그쪽이죠. 거기에 1700년 되면 최근이죠. 지금부터 300년 전쯤이잖아요. 300년 전쯤에 시장 풍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왼쪽 아래를 보시면 머리가 3개가 있는 용 같은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새 종류 중에 아주 큰 새들이 있죠. 그 독수리라든지 콘돌 뭐 이런 거 아주 크잖아요. 과거에는 그보다 훨씬 큰 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가장 큰 새가 프테로사우루스입니다. 이 프테로사우루스는 큰 거는요 기린만 하다 그래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3300년 전 이집트 사람들이 남긴 도장에 새겨진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이라고 하는 초식동물을 낚아채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때가 성경으로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유명한 힘이 센 삼손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집트에 프테로사우루스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새들이 17세기까지도 유럽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호주의 퀸즐랜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죠. 예, 이 퀸즐랜드의 이 쿠쿠얄란지 원주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퀸즐랜드의 요 끄트머리쯤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어떤 동물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이게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하는 바다 공룡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목부터 등까지 뼈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식도가 그려져 있고 위장이 그려져 있는데 위장 속에 사람 하나 들어가 있죠. 아마도 이 동물이 원주민 중에 하나를 삼켰는데 이 원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동물의 배를 갈라서 사람을 꺼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놀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 자동차나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런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그 강당에 모여 있는 집회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는 학생들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할 때는 얘를 한쪽에 앉혀놓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티라노사우루스 가장 유명한 공룡이죠. 근데 아까 제가 1988년에 미국 몬타나주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완벽한 화석을 발견했다고 했죠. 바로 그 화석 발굴 장면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저런 화석을 발견하고 나면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다리뼈 있죠. 이 다리뼈 속에 있는 샘플을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연구원이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티라노사우루스 다리뼈 속에서 부드러운 생체 조직이 남아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 혈관의 흔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적혈구의 흔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뼈에 붙어있는 섬유 조직, 영어로 티슈라고 하죠. 근데 이 화살표로 된 부분을 핀셋으로 잡았다 놨다 했더니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탄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죽고 난 다음에 뼈는 이 칼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천만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살이나 근육 같은 부드러운 조직들은 그 결합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돌처럼 화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수천만 년 동안 절대로 부드러운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뼈 속에 부드러운 생체 조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는 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세계적인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룡 화석 속에 부드러운 생체 조직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방금 전에 이것 하나만 발견된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이 발견돼요. 너무 많아서 제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과학계에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DNA도 파편이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발견돼요. 근데 DNA는요, 상온에서, 룸 템퍼레이처에서 기껏해야 수천 년 보존될 수 있어요. 결국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알래스카에 가면은요, 공룡의 싱싱한 뼈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아니라 뼈가, 그 뼈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물에 넣고 끓이면 육수가 나온다. 자, 여러분, 공룡탕 먹으러 알래스카 한번 갑시다. 얼마나 싱싱한지 여기 영어로 써 있죠?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은 쉬울수록 좋아요. 싱싱하기를 어제 죽은 개뼈다구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계속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상상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공룡 뼈 속에 남아있는 생체 조직들은 상상이 아니라 팩트, 실물 증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간접적인 증거고 이런 생체 조직들은 직접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들이 직접적인 증거들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들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자료를 종합했을 때 공룡과 사람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다는 진화론의 주장과 공룡과 사람은 아담 때부터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창조론적 주장, 둘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창조. 예, 창조예요. 여러분, 증거도 없이 우길 때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증거가 확실하면 당연하게 믿는 겁니다. 뭐 믿는다기보다는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룡에 관해서 진화론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저기 있는 그 동물 속에는 공룡도 포함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지만 성경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믿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에 대한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성경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주제들이 남아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공룡 이야기 재밌으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우리 다시 더 재미있는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